네, 자 이제 오후장 디펜스입니다. 변함없이 또 최현덕 매니저 나와 있고요. 김종영 이사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소송은 뺐어요. 매일매일 소개하다 보니까 뭐 그래도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네, 그래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자 오늘은 오후장 디펜스의 주제를 뭘로 잡아야 될까? 일단 시장은 조금 뭐 생각보다 뉴욕 증시 휘는 거에 비해서는 잘 방어는 되고 있다. 이렇게 뭐 정의는 할 수 있겠는데. 아주 불안불안하죠. 뭔가 이게 맞는 방향인가? 자, 시장 얘기를 먼저 잠깐 해보고 그다음에 들어갈까요? 네. 일단 어제 이제 나스닥이 아침까지 보면 급락이 나왔던 건데 어제 우리 시장 빠진 이유기도 하거든요. 이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은 통과 못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도 빠졌고 나스닥까지 하락이 나왔던 건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민주당의 척 슈머 의원인가요? 이제 네.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 셧다운 하는 것보다 이 임시 예산안 통과 안 되는 게 더 나쁘다라고 하면서 이제 찬성표를 던져가지고 오늘 밤에 통과가 될 거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핵심 이슈가 그거였고 관세는 계속 뭐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이 미국에 보복 관세하는 거에 있어서 위스키에 있어서 또 50% 관세 매긴다고 하니까는 그럼 난 200%. 그래서 와인에 있어서 200% 매기겠다라고 하니까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계속 격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캐나다 그 산업부 장관하고 토론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나왔지만은 캐나다 보도에 의하면은 이제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해서 뭐 잘 될 것으로 좀 시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불안하지만 뭐 좀 약간 굵직굵직한 것들은 해소가 되고 있고 관세 이슈는 저는 지금 거의 최악의 악 정도까지는 거의 오지 않았나. 정점까지 가고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상으로 가는 길이 있는 거고 중국도 지금 뭐 정상회담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거니까는 그런 것 좀 봤을 때 되게 안 좋아 보이긴 한데 항상 그럴 때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는 여전히 뭐 우리가 좀 이따도 이야기하겠지만은 다음 주에 뭐 엔비디아 GTC도 있고 이 올라갈 재료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벤트가 많이 있으니까는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종영 이사는 시장 어떻게 어제 이제 쿼드러플 리칭 데이 동시 선물업 동시 만기는 뭐 그런 대로 장 오전에는 올리다가 오후장에는 빼버리는데 뭐 그거는 아까 최현덕 매니저가 지적했던 건데 이슈 아주 도드라지진 않아도 뭐 그런 흐름 정도인데 오늘도 좀 보고 다음 주 전망도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일단 뭐 만기를 앞두고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만기 지수가 이미 세팅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장에 빠르게 회복을 보이면서 아침까지 괜찮다가 무너졌던 건 뭐 결국은 매물이 좀 나오면서 무너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세팅되어 있는 만기 지수는 잘 마무리된 상황이고 그러면 오늘부터 전개되는 신규 포지션이 중요한데 오늘은 일단 방향성이 제가 보기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외국인들 뭐 팔고 있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은 사고 있고 이런 어느 정도의 매매 동향은 나타나고 있지만 선물 시장 쪽에서는 또 매수하고 있고 미결제 확정은 순 포지션의 한 3배 정도 되고 그래서 오늘 어떤 포지션을 잡았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다음 주에 이제 최현덕 매니저가 말씀해 주신 대로 FOMC도 있고 GTC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회도 또 줄줄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개별 종목 정도의 움직임 말곤 큰 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만한 요소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은 쉬어가는 자리다. 역시 뭐 큰 변동성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이 두 가지 모멘텀 GTC와 FOMC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느냐.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이라 하면 현물 매수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포지션이 시장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시장은 이미 그 시황은 두 가지로 임해서 결정 나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글로벌 주시에서 제일 강한 두 증시 중국과 독일이거든요. 공통점 뭡니까? 돈 많이 쓰겠다고 하는 국가가 제일 강한 거예요. 유동성 공급을. 그렇습니다. 그 두 국가가 밀고 있는 산업이 뭡니까? 방산과 IT입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강한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살펴보시면 조선방산과 관련된 것들이 비교적 이제 관세에서 자유롭다는 관점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 방향은 명확한데 다음 주만 놓고 본다면 저는 여러 가지를 좀 확인하면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내려가서 GTC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이게 뭐 정확한 약자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GPU 기술 컨퍼런스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주최를 하고
인공지능 개발자 회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같은데 GTC 2025 우리 시각으로는 3월 21일부터죠. 다음 주 금요일부터 27일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젠슨 황 기조연설에서 뭔 얘기를 할까요? 일단 뭐 블랙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블랙이 작년에도 이제 어떤 생산에 있어서 루머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제 그 5월달에 블랙이 출시한다 이거를 좀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GTC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그 빅테크 수장들도 참석을 해서 지금 어떤 돌아가는 상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그 기술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도 당연히 참석을 해서 만약에 이제 어떤 젠슨왕과 만나냐 안 만나냐 이걸 갖고 또 이제 어떤 뭐 수주에 있어서 네. 좀 어떤 전망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젠슨왕의 연설인데 지금은 이제 18일 날 오전 10시로 예정이 돼 있어서 우리 시간으로 아마 화요일쯤 나올 것 같은데 이 연설에서 이제 어떤 그 AI 수요 확인이라든가 어떤 그 블랙의 어떤 생산 일정 뭐 방향 이런 것들 좀 나올 것 같고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최근에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로 인해서 어떤 AI에 대한 그 자본 지출 축소 이런 의심이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관세 때문에 좀 많이 못 올라가고 있고 그런 수요가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은 들어가고 있지만 좀 그렇게 세게 올라가진 않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다음 주 GTC에서 이제 이런 젠슨왕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빅테크에서 꽤 고위급 임원들이라든가 이 수장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새로운 또 어떤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게 그 우리 양자컴 관련주들이 막 폭등을 하면서 네. 양자컴 시대가 당장 올 것처럼 봤던 거를 여기에 찬물을 끼얹은 게 이제 젠슨왕이었거든요. 네. 다 막 3년 5년 얘기했던 건데 젠슨왕만 20년 이야기해서 뭐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막 급락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그런 젠슨왕이 이제 퀀텀데이를 주최를 해서 20일 날 여는 거니까는 여기에서 만약에 젠슨왕의 입장이 살짝 또 어떤 뭐 변하는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열풍이 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양자컴까지도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뭐 나올 이야기들이 뭐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하나하나 좀 체크를 좀 해두신다면은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좀 미리 좀 우리가 좀 접근해놔야겠죠. 그래서 네. 다음 주 좀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그 이벤트의 직접 연관성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뭐 DS 부분이 참여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또 가겠죠. 그러면 직접 연관성은 HBM 메모리일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이제 이 엔비디아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기존에 이제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 활성화됐던 소위 이제 GPU 쪽의 기업이었다가 AI로 가면서 병렬 연산이 중요해지니까 GPGPU라는 걸로 바꿔서 이렇게 생태계를 키워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생태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각종 연결되는 그 연결 고리들, 네. 그 연결 기술들, 그다음에 쿠다 플랫폼을 갖춰 있는 그 여러 가지의 확장성 자체가 결국 엔비디아 안으로 들어오면 이게 소위 개미지옥처럼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딥식 나오고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중국 쪽에 추가적인 플랫폼들이나 기술들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을 의심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당연히 최소한 과점주의는 뺏기지 않겠지만 독점은 뺏긴 거 아니야?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럼 엔비디아는 이번에 거기에 대한 반격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어차피 네. 엔비디아가 독점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건 인정하고 그렇지만 그런 여러 뭐 중국 업체들이 이런 쪽이 들어와 봐야 우리가 공고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딥식이 나타났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GPGPU로 모아서 결국 엔비디아의 CPU로 해결해야 된다고 봤는데 엔비디아 칩이 공급이 안 되니까 엔비디아의 칩으로 학습시켜서 자신들이 개발한 하이의 NPU로 처리했다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어떤 그 발언들을 내놓는지가 저는 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 체계가 공고하다라는 게 만약에 이번에 확인이 된다면 소위 이제 엔비디아형 종목군들 중에서 못 올랐던 종목들, 뭐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라든지, 네. 그다음에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역전이 좀 나타날 것 같고요. 만약에 오히려 그쪽에서 좀 일부는 허용하는 듯한 그런 발언, 아니면 뭐 같이 협력하겠다라는 발언,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 반대쪽 사이드에 있는 뭐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핵심 포인트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딥식과 관련된 현상을 굉장히 이제 쿨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다. 이런 인식을 보여줄지, 그다음에 지금 다음 플랫폼에서의 어떤 기술 개발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전혀 없고 오히려 다 호재다. 중국도 돈 쓰고 미국도 돈 쓰고 엔비디아도 확장되고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을 포함한 대형주에 대해서도 여전히 뭐 긍정적 관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성이 좀 한 칼을 뭘 뽑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만 바람이기도 하고 네. 국내 기업 잘 되길 바라죠. 근데 오늘 아까 한미반도체 얘기했는데 TC본더 얘기가 오늘 논란이 좀 있어요. 모 매체에서 한화 세미텍이 SK 하이닉스로부터 TC본더 구매를 확정했다, 계약했다 이렇게 보도를 때렸습니다. 단독으로. 뭐지? 공시도 안 나왔는데 보도가 이렇게 단독으로 확정적으로 나올 수 있나?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올해 60에서 80대의 TC본더를 구매할 예정이다. 작년에 100대 넘게 했는데? 그럼 SK 하이닉스는 TC본더를 왜 줄였지? 엔비디아한테 뭐가 줄어들었나?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갖는 거예요. 하여튼 매체의 보도는 조심성 있고 신중해야 되겠습니다만 팩트를 벗어나서 이렇게 막 갈겨 쓰듯이 해놓으면은 주가는 반응을 하죠. 그리고 상대적인 한미반도체는 그럼 까였나? 이 뭐지? 이 뭔가 진실이 뭘까? 진실은 회사들만 알겠죠. 근데 이렇게 막 싸워도 되나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가 뭐 기사를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결국 이제 이 한미 반도체와 하나의 뭐 싸움인 것 같은데 네. 이제 한미 반도체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동안 어쨌든 이 독점이었기 때문에 그 독점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좀 부여받고 있던 건데 네.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의심을 좀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이 싱가포르 기업까지 들어와 있고 또 하이닉스가 또 실제 구매 주문한 거는 맞는 거니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그 계속 프리미엄이 좀 부과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으면은 공정 공시하면 될 텐데 왜 공시를 안 할까? 뭐 그런 건 뭐 기다려 봐야겠죠 뭐.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HBM 관련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볼 필요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지금 엔비디아 하면 GPU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연도를 보는 게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GPU는 계속 그대로 가는 거고 결국 이제 엔비디아 GPU가 호퍼 시리즈에서 블랙을 시리즈로 대체가 되면서 GB200이죠. 네. 가는 건 맞는 건데 여기에 새로운 시장, 그러니까 에이징 반도체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까지도 뭐 엔비디아가 진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뭐 다음 주에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기술에서는 HBM을 보고 있었지만은 지금 블랙엘 시리즈로 가게 되면은 이제 유리기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엔비디아가 TSMC에 이 코어스 L 라인의 어떤 확대를 요구했는데 코어스 L 라인은 이 그 인터포저를 유리기판으로 쓰는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결국 블랙엘의 어떤 발열이라든가 이런 걸 잡을 때 유리기판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TSMC가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을 어떤 선결대를 해줄지 그런 걸 고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이야기가 좀 나온다 한다면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유리기판주도 올랐는데 결국 블랙웰의 어떤 수율을 잡기 위해서 유리기판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또 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아마도 이제 이 블랙웰 시리즈로 다 갈 거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유리기판 관련주들도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유리기판은 그냥 꿈의 기술이었어요. 실리콘을 유리기판으로 바꾸는데 그게 과연 될까라고 했던 건데 이미 SKC에서도 이제 그 양산 공장에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는 그런 쪽을 좀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요. 한미반도체는 TGV 장비가 있습니다. 뭐 필옵틱스보다도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더 뛰어난 장비인데 유리기판 그러면 그냥 필옵틱스로 그냥 한정 지어가지고 주가만 막 계속 뽑아대고 하니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같이 좀 이렇게 상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세미텍이 SK 하이닉스의 TC본도 들어가니까 한미반도체는 이제 까였다. 이렇게 기사를 써버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한미반도체 주주들은 그럼 뭐 개똥된 거잖아요.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기사는 좀 공정하게 써야 되고 팩트에 근거해야 되고 그리고 기업은 공정공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공시도 안 한 걸 가지고
참 이게 시장의 현 주소다. 답답하다. 뭔가 클리어하고 투명하지는 않더라. 이렇다는 거죠. 제가 볼멘 소리 하면. 공정공시가 안 나온 것은 결국 확정 안 됐다는 얘기고요. 모르겠어요. 기자들은 뭔가 취재된 게 있으니까 얘기를 한 것일 텐데 네. 뭐 동사에서 모두 부정하지 않았다면 뭐 그러면 사실일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공정공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고객사와의 NDA, 뭐 비밀 보호 유지 이런 거를 또 빌미할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차피 하이닉스 입장에서 이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빅테크도 엔비디아의 독점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 마찬가지고 네. SK하이닉스도 한미반도체에서 독점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계속 여러 업체들을 테스트해보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한미반도체도 그에 대응해서 마이크론 등 다른 업체로 넓혀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뭐 이건 결국 실적이 얘기해줄 부분이니까 우리가 뭐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여기저기서 다 돈을 쓰는 분야이기는 한데 엔비디아도 결국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계속 다른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GB100, GB300이 예상대로 안 나오고 발열이 자꾸 나다 보니까 계속 뭐 무슨 그 용액으로 열을 식혀보겠다, 액침 냉각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 결국 다 돈 드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돈이 만약에 너무 급증하면 이것도 가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이 안 맞으면. 근데 그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이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가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유리기판 뭐 좋죠. 유리기판으로 가면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 부분이 있으나 만약에 이제 실리콘에서 유리기판으로 갔을 때 뭐 돈이 2배가 된다라고 하면 이걸 뭐 엔비디아는 받아들이고 하고 싶을 텐데 엔비디아만큼의 투자금을 줘야 되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결정을 할까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자, 반도체에는 이슈가 있고 하여튼 뭐 거기에 따라 세간에서는 또 관심을 받고 쏠리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 오늘 최현대 매니저 기업은 그쪽인가? 아니면 다른 쪽? 오늘 기업은 다른 쪽입니다. 다른 쪽. 네. 그러면 두 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제약바이오? 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자, 알테오젠이 계속 또 지금 주가가 강해요. 물론 기준점이 생긴다는 거는 나쁜 의미는 아닌데 네. 알테오젠 급등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이제 3월 달에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3월 달에 나온다고 했지만 뭐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좀 우리가 이제 그 확정되는 거 봐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알테오젠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계속해서 나왔던 기술 이전을 봤을 때 3월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장 큰 게 이 머크하고 했던 이 빅딜이었던 건데 그것보다 더 큰 게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라고 나오냐 중요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알테오젠의 특허를 할로자임이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특허로 걸어놨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어떤 특허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던 건데 이게 뭐 상당히 이제 뭐 말을 하자면 복잡하지만은 한 가지만 보시면은 이런 빅파마들 그러니까 머크 같은 경우는 40조의 매출을 지키기 위해서 알테오젠 SC 기술을 가져다 쓴 건데 그런 기업이 과연 그런 특허 확인 안 해보고 계약했겠냐? 그것도 머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N02까지도 이제 계약이 된 상황에서 지금 많은 빅파마들이 그런 특허를 검증할 때 있어서 알테오젠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SC 기술 갖고 있는 게 알테오젠과 할로젠밖에 없는데 지금은 할로젠은 몇 년째 계약이 전혀 없는 거고 지금 그 빅파마들이 알테오젠하고만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의심할 게 없는 건데 다만 어쨌든 이 특허에 대한 판단은 6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못 갔던 부분이 있지만은 지금 3월 달 얼마 안 남겨두고 있고 그럼 조만간 기술 이전 얘기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는 오늘 좀 올라서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이 새로운 기술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머크와 계약한 것만으로도 이제 빠르면 이번 연말부터도 이 로열티가 들어올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네. 내년부터는 지금 그 전망했던 매출만 나온다 한다면은 연간 거의 1조 이상의 이 어떤 그 로열티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가치는 너무 싸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새로운 기술 이전까지 추가된다면은 그 기술 이전은 뭐 누구나 한 걸 떠나서 그동안 어떤 의심, 특허 의심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날려버린 거기 때문에 주가는 좀 폭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 달에 나올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바이오 뭐 기술 수출 굉장히 좋죠. 근데 우리가 표현을 이게 또 있는데 뭐 기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제 후배들도 많지만 제목을 달 때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뽑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에로 기술 수출 뭐 잭팟 몇 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은 좀 이제 안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뭐 이제 보니까. 그래야 보니까. 그래야 보니까 뭐 클릭이 돈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뭐 한 방에 투자자들 다 받는 건 다 아닌데. 그러니까 투자자들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 마일스톤으로 받고 단계마다 차곡차곡. 받는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기사 써봐야 뭐 처음 보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신다라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3월 말에 학회가 있잖아요. 그 유럽의 암학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폐암 관련된 얘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알테오젠과 그다음에 이제 몇몇 기업들이 이 안에서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이 꽤 많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이쪽의 종목군들이 꽤 포진돼 있죠. 알테오젠, 그다음에 올릭스, 삼천당장, 뭐 티슈진. 뭐 최근에 티슈진하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무섭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뭐 코오롱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 쪽에 이런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신약 기대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약가를 낮추기 위해서 뭐 바이오시밀러도 늘릴 거고 여러 가지 그 뭐 관세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와 상관없이 이쪽을 좀 키우려고 하는 의지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빅파마랑 붙어갈 수 있는 기업들에 더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3월 내에 뭔가 재료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살아있는 것이고 역시 ADC나 우리가 빅파마 붙여서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올해 내내 관심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현대 매니저는 어차피 그 오늘 준비하신 섹터는 바이오. 네. 바이오 쪽.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 폐암학회, 그 다다음 주죠. 폐암학회가 있어서 여기서 데이터 발표되는 기업들 보게 되면 그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최초로 상용화 전망이 좀 빨라질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주가 폭등의 재료가 될지 뭐 빠질지 모르겠는데 거의 확실한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오늘은 그 종목으로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기 위해서 또 이동해 주시고요. 이번 주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다시 디펜스 코너에서 뵙도록 할게요. 네. 최현대 매니저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종희 의사한테도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이 아니라 요즘 최근 들어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허리에 힘을 줘야 되나 마음 편히 좀 방송한 경우가 많지 않아요. 좀 흐름이 좀 자연스럽고 이렇게 순응하고 순탄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긴장을 해야 되고 생방송이니까 긴장하는 건 다양하긴 한데 재료가 또 어떻게 돌발로 나올까 봐 위태위태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다음 주는 더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그러니까요. 한데 뭐 FMC도 있고 그와 관련된 결과의 해석도 그렇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멈출 줄은 모르고 뭐 물론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덜 반응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여전히 뭐 미국 증시는 약간 뭔가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증시가 견조하긴 하지만 종목들 내에서는 오늘 뭐 삼성 SDI 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변동성을 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다음 주도 긴장해야 되는 그런 한 주이기도 한데요. 삼성 SDI. 네, 삼성 SDI 2조 유상증자 때문에 오늘 뭐 종목군들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시장을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쪽을 매수하자는 의견은 변하지가 않았는데 다음 주는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방금 언급드렸던 것처럼 뭐 FMC도 그렇고 뭐 GDC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에 대한 시장의 변화 과정을 좀 지켜본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주식을 확보하신 분들은 다음 주는 좀 쉬자. 그래서 쉬는 것도 투자라는 관점에서 시장의 변화 상황들을 조금 우리가 인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꼭 무리할 필요 없이 중심을 조금 비껴나서 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이런 전략 주셨네요. 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로부터 오장 디펜스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